강유정 의원은 감독 선임 과정의 문제를 거론하며 이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불공정하다. 홍명보 감독 알죠? 대한민국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지만 제가 처음 말했다시피 이거 인사입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회장님,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몽규 회장은 국민들에게 염려를 이렇게 끼치고 피로감을 들여서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라고 발언했습니다. 이어 강유정 의원이 이어갔습니다. 내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고 인정했습니다. 축구협회 정관 제29조 임원의 결격 사유가 있습니다. 자, 이제 문체부 장관에게 묻겠습니다. 축구협회 임원 문제에 있어서 지금 회장이 본인 스스로 증인으로 출석해서 사회적 물의를 빚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문체부가 축구협회를 감사하고 감사 결과에 따라 회장의 자격 정지를 요구하고 임원 자격이 정지되면 사연임에 도전할 수 없는 규정이 있습니다. 행정소송을 불사하고라도 사연임 저지할 수 있다라는 문체부 장관의 저는 약속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지난 24일 대한축구협회를 상대로 현안 질의에 나선 야당 초선 국회의원의 질의에 축구팬들이 열광하고 있습니다.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 등 체육계 인사들을 상대로 논리적으로 조목조목 질의를 하며 답변을 이끌어낸 이는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입니다. 축구팬들은 강 의원의 질의 영상을 공유하며 오늘의 MOM 최우수 선수다, 국회 메시 평점 10점 등의 찬사를 쏟아냈습니다. 이날의 하이라이트로 꼽힌 장면은 정 회장으로부터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는 취지의 답변을 이끌어낸 뒤 이를 축구협회 정관상 임원 결격 사유로 연결짓는 부분입니다. 그 결과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부터 정 회장의 사연임 저지를 약속받기도 했습니다. 해당 질의 장면을 두고 축구팬들은 빌드업에서 시작해 전방 압박을 하더니 상대방 자책골까지 유도해버렸다며 축구에 비유해 칭찬을 쏟아냈습니다. 한국 축구에는 강유정이 있다는 우스갯소리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 질의는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된 내용은 아니었다고 하는데요. 강 의원은 25일 국민일보와 통화에서 정 회장이 하루 종일 뻔뻔하게 대답을 하길래 사퇴시킬 방법이 없어서 저러는구나 싶어서 회의 도중 급하게 축구협회 정관을 찾아봤다며 사실 현장에서 급조된 질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강 의원은 전날 현안 질의와 관련해 그동안 대중들이 얼마나 화가 나 있는지 축구협회가 전혀 모르고 있다는 점이 여실히 드러났다며 축구협회가 말 그대로 사유화됐다는 것을 많은 분들께서 확인하셨을 것 같다고 평가했습니다. 정몽규 대한축구협회 회장에 대해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라고 요구했던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만약 정 회장이 사연임을 강행한다면 승인을 불허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유인촌 장관은 26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좌에서 정몽규 회장에게 거취 결단을 요구한 이유에 대해 지금 국민들의 시선이 너무나 비판적이라며 불명예스럽게 퇴진하게 된다면 훨씬 안 좋잖아. 그냥 개인이 선택하는 게 훨씬 명예롭지 않겠나라고 했습니다. 정 회장이 지난 24일 국회 문체위 현안 질의 때 사퇴 입장을 밝히지 않은 것에 대해선 그 자리에서 당장 사퇴하겠다, 안 하겠다 얘기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라며 잘 정리해서 판단하겠다고 했으니 지금 많은 고민과 심사숙고를 하지 않을까 싶다고 했습니다. 정 회장이 끝까지 사퇴를 거부하고 사연임에 나설 경우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는 연임을 2번 이상 못하게 돼 있다. 사면임도 스포츠공정위원회 허가 과정을 거쳤다며 이번에도 똑같이 그런 절차를 거쳐야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그래서 저희들이 공정위에 이 부분을 시정해달라고 권고한 상태라며 그 권고를 안 받아들이면 다시 한번 시정명령을 하고 그래도 안 되면 선거 끝난 뒤 만약에 투표보 연임이 결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승인을 안 하는 절차까지 갈 생각이라고 했습니다. 문체부로서는 가지고 있는 권한을 모두 동원해서 합법적으로 정몽규 회장의 사연임을 저지하겠다는 입장이냐는 질문에는 정몽규 회장도 그렇고 대한체육회장도 그렇다며 2번 이상하고 물러나는 게 원칙인데 그런 걸 다 뒤집고 계속 문제를 만들어가고 있다. 그렇게 여야가 질타를 하고 국민이나 언론에서 그렇게 비판을 해도 눈 하나 깜짝 않고 있다고 했습니다. 유인촌 장관은 홍명보 국가대표 축구팀 감독 선임 논란과 관련해선 만약 불공정한 방법으로 임명됐다면 다시 공정한 절차를 발기하는 게 옳다며 그렇게 해야 국민, 팬들이 납득을 하고 홍명보 감독도 훨씬 더 떳떳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대한축구협회 회장 임기는 40인데 한 번 연임이 가능합니다. 다만 스포츠공정위 심의를 통과하면 임기를 연장할 수 있는데 정몽규 회장은 2021년 1월 이 과정을 통해 3선에 성공한 것입니다. 4년짜리를 3번이나 했으면 이제 그만해야겠지요. 자격 없는 홍명보도 내려와야지요. 절차가 잘못되었음을 인정해놓고선 무슨 성적 부진으로 경실을 운운합니까? 참 대단대합니다. 정말 딴 세상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이임생 대한축구협회 기술이사가 이른바 심야빵집 회동으로 홍명보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을 선임해 절차적 정당성이 도마에 오른 가운데 협회 전력강화위원들의 동의를 받았다는 이 기술이사의 주장과 달리 박주호를 비롯한 정강위 위원들에게 동의를 구한 사실이 없다는 폭로가 나오며 화제입니다.
박문성 해설위원은 26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달순의 라이브에 올린 청문회에서 박주호가 말하고 싶었던 진실이라는 영상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정강이 제11차 회의록을 공개했습니다. 지난 6월 30일 비대면으로 열린 11차 회의 임시회의에는 박 전 위원을 포함한 정강 위원 5명이 참석했습니다. 당시 감독 선임 작업을 이끌던 정혜성 전 전력강화위원장은 홍 감독과 다비드 바그너, 거스 포엣 감독 3명을 정몽규 축구협회장에게 추천한 뒤 돌연사임했습니다. 이어 이 기술이사가 감독 선임 과정을 이어받아 이날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회의록에 따르면 이 기술이사는 정 전 위원장이 최종 결정한 후보자 중 2명 포엣 바그너와 추가 심층 면접을 협회 이 기술이사에서 진행하고 면담 후 위원회에 그 내용을 공유해 최종 감독 선임 과정에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한 정강 위원은 진행 중인 내용을 투명하게 진행해 나가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면서 추후 그 진행 과정을 투명하게 공유해 주시기를 당부한다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또 다른 정강 위원은 지금까지 그래왔듯 투명하게 면접을 진행한 것도 다른 위원들과 공유하고 의사결정을 진행한다면 문제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강위는 이날 회의에서 정강 위원장이 부재함에 따라 이 기술이사가 설명한 대로 현재까지 진행된 감독 선임 업무를 협회에서 투명한 절차로 후속 작업하는 것에 오늘 참여한 위원들 모두 동의함이라고 결론지었습니다. 회의록 내용을 종합하면 정강 위원들은 이 이사가 감독 후보자와 심층 면접을 진행한 뒤 그 내용을 공유하고 감독을 최종 선임하는 과정에 참여하는 것에 동의한 것이라고 박 해설위원은 설명했습니다. 앞서 지난 2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이 기술이사는 홍 감독을 선임하는 것에 대해 박 전 위원을 비롯한 정강 위원들에게 동의를 받았다며 독단적인 결정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는데요. 그러나 정강 위원들은 이 기술이사가 최종 감독 선임 과정을 공유하는 것에 동의한 것이지 이 기술이사가 감독을 최종 선임하라는 것에 동의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박주호 전 위원은 지난 7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감독 선임 절차의 문제를 폭로하는 과정에서 홍 감독이 내정됐다는 소식을 휴대전화로 접하고 놀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 역시 이 기술이사가 정강위와의 공유 없이 독단적으로 홍 감독을 내정하는 것을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박 해설위원은 덧붙였습니다. 박 해설위원은 국회 현안 질의에서 정강 위원들이 어디까지 동의했는지를 놓고 의원들의 질타했었는데 박주호 전 위원이 몇 차례 발언 기회를 얻었지만 21차 회의의 내용을 언급하지 못했다면서 내가 중요한 포인트를 말하지 못했다고 아쉬워했다고 전했습니다. 결국 최종 감독 선임 과정을 공유하는 것에 동의한 것이지 이 기술이사가 감독을 최종 선임하라는 것에 동의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마저도 최종 감독 후보는 포엣과 바그너였습니다. 대표팀 주장 손흥민과 아시아축구연맹으로부터 잔디 상태와 관련해 지적받은 서울 월드컵 경기장이 콘서트 등으로 수십억 원의 수익을 올렸음에도 잔디 관리에는 상대적으로 적은 금액을 투자한 것으로 드러나요 화제입니다. 25일 유시스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은 서울시설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했는데요. 해당 자료에는 공단이 올해 들어 8월 말까지 서울 월드컵 경기장 잔디 관리에 총 2억 5,327만 원을 지출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구체적으로 새로 심을 잔디 1억 9,346만원, 잔디 보호용 인조매트 1,994만원, 농약비료 5,140만원, 잔디 파종을 위한 오버시딩기 1,962만원, 잔디 폐기물 처리 용역에 886만원이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축구 경기와 연예인 콘서트 대관, 주차요금 등으로는 올해에만 82억 550만원을 벌어들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국가대표 A매치 경기로 9억 9,426만원, 프로축구 FC서울 경기로 11억 3,832만원, 콘서트 등 문화 행사로 24억 3,447만원, 일반 행사로 36억 3,846만원을 벌었는데요. 특히 이명웅 콘서트로 14억 3,899만원, 세븐틴 콘서트로 9억 7,758만원의 수입을 기록했습니다. 최근 끝난 아이유 콘서트 역시 비슷한 수준의 수익을 올렸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콘서트로 큰 수익을 올렸음에도 잔디 훼손 후 복구 비율은 높지 않아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윤영희 서울시 의원이 서울시설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개최된 콘서트의 잔디 훼손 면적과 원인자 복구 비용은 세븐틴 1억 8,656만원, 이명웅 5,300만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세븐틴은 그라운드석을 판매해 경기장 전체 잔디 면적을 대부분 사용했음에도 19%에 해당하는 면적만 복구했습니다. 이명웅 콘서트는 그라운드석 판매는 없었으나 그라운드 저면에 걸쳐 무대 조립으로 인한 훼손이 있었습니다. 윤 의원은 그라운드석 판매 상황을 봤을 때 잔디 훼손 면적이 과소 추정됐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며 공단의 잔디 훼손 평가 방식이 적절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월드컵 목적으로 설립된 상암구장이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잔디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공단 측은 올해 들어 기록적 폭염과 열대야, 장기간의 강우 등 기후 영향으로 잔디가 훼손된 것이라고 해명했는데요. 오는 10월 예정된 이라크와의 홈 A매치를 당초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치르려고 했으나 잔디 상태가 좋지 못해 AFC의 퇴짜를 막고 용인 미르 스타디움으로 변경한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결국 82억 5천만 원 중 겨우 2억 5천만 원만 잔디 복구에 사용한 것이 알려지며 팬들의 분노는 높아지고 있습니다.